안 보여. 갑자기. 늦게 오실 거예요? 조금씩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뭐 타고 오셨어요? 네? 지하철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어떻게 올라왔어요? 이쪽에? 아, 또 버스 타시고요? 갈 때 같이 가요. 갈 때 같이 가야 되겠어요. 여기 왔는데요, 제가 이제 미리 좀 얘기를 드리면요, 원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있고, 그래가지고 공연 예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줄 알고요, 강의안을 아주 센 걸로 막 준비를 하다가 물어보니까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접었어요. 아, 그거 진짜 발표했으면 아주 충격적인데.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벌써 지난번에 멘델스존을 했죠, 현악사중주. 네, 멘델스존을 2번을 했고요. 12월 달에 이제 9일인가, 시베르트 소녀와 죽음을, 우리 서울시향의 제일바이올린 수석이랑 첼로 제일수석이 크네이트라고 현악사중주단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의 역할은 일종의 앵벌이에요, 앵벌이. 그러니까 저보러 오시면 음악도 듣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줌에 미랄이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써서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인문학 강의를 하지 괜히 1시간 하고 현악사중주 듣기 힘들거든요. 현악사중주 들어보셨어요? 클래식의 막장이 현악사중주예요. 교향곡은 블록버스터로 들을 수 있고요. 솔로곡도 괜찮아요 다. 근데 현악사중주를 즐기면 클래식은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챔버 뮤직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제 발달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허영이거든요, 사실 아직도. 예당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사이먼 네틀이 올 거예요. 베를린 필 수석이잖아요. 한 40만 원 될 거예요, 표값이. 거기 가서 다들 졸아요. 안 졸려고 싸우고 막 그래요. 참 안타깝죠. 저는 그 돈 가지고 그걸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이제 관계자들 있죠. 의외로 많이 안 차기 때문에 비싸서 초대권이 와요. 이제 얻어 걸리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흉내내기죠.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본다라는 것들은 문화적인 거고요. 우리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문화의 중심은 강북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서 강남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졸부들이 탄생을 하죠.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들은 뭐냐면 강북의 문화예술의 아우라를 단순간에 섭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많은데요. 음악은 못 들어요. 이 딜레마가 굉장히 커서 60,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 이제 문화생활을 영위를 해요. 그 상징적인 게 예당이 강남에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그 예당에서 막 싸우잖아요. 인순이가 하니 많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공연을 듣는다라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계급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사이먼 네틀의 그래서 말러를 7번을 듣고 왔다. 감동 자체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혼나잖아요. 사실 느끼기보다 말로 들으면 막 눈물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막 벅차거든요, 막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현악사중주랑 하니까 또 어떤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골수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막 저를 욕하죠. 예, 욕해요. 허영이다, 이러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서 예술 쪽이랑 문화 쪽,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보면 어느 이제 약간 알려지지 않은 미술가의 첫 전시회인데요. 첫 전시회인데, 저는 모르는데 제 제자라고 우기는 미술가가 하나 있는데 첫 전시회를 해요. 그래서 제자라고 그러니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가가지고 발표회를 하나 하고, 그림도 좀 도록도 좀 봐가지고요. 설명도 해주고요. 제가 도움이 되면 다 하죠.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는 들레즈의 소진된 인간이라는 그 사무엘 베케트의 테레비전 각본을 가지고 분석하는 글을 거의 썼다가 안 가져왔어요. 그거는 너무 센, 그러니까 뭐냐면 지루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제 변해서 원칙적인 얘기들, 예술이라는 게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공감을 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9시에 끝나잖아요. 한 20분 정도 제가 남길 테니까요. 그때 궁금하신 사항을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솔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문은 나 이만큼 잘 알아 라는 걸 가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한 다음에 제 얘기를 안 들으세요. 대학교에도 그래요. 특히 여대생들은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대생들은 막 질문하고요, 이러고 있어요 그냥. 진짜 진지한 질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 진지함이고 정직함인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 하는 거랑 진짜로 사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좋아하는 거랑 좋아하는 척 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구별이 잘 안 되죠. 그 척 하는 거와 아닌 거의 차이가. 사실 진짜 슬프죠.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요, 공연장을 갔는데, 내 친구는 울고 있는데요. 슈베르트를 듣고 울고 있는데, 나는 안약을 넣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이건 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은. 네. 네. 뭐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택시 타고 오셨어요? 아, 역시 힘들죠? 택시, 그쵸? 저처럼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3,000원 더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이상한 골목으로 막 들어가면서 여기서 싹 오시는 거예요. 역시 자본주의 사회예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소설가들 중에 하나가 마르셀 프루스트인데, 예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에 대해서 이 사람처럼 잘 정의했던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인 들레즈도 이 사람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죠. 그 철학자마다 한 명의 문학자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유와 감수성을 키웠던 사람. 어떤 철학자를 이해할 때 참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수성을 모르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레즈라는 사람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이 사람이 모태죠.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없었으면 들레즈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도 분명히 썼지만, 프루스트와 기호들이라는 작품은요, 들레즈라는 철학자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소중한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누군 것 같아요. 저는 김수영이거든요. 전 굉장히 김수영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리 해서 뭐 제가 죽고 나서 뭐 죽으면 뭐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했는지 간에 뭐 글도 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김수영을 이해하는 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니면 김수영이 아니어도 되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음악이 뭔지만 알아도 돼요. 제가 그러니까 뭐 그 대중가요도 상관없거든요. 어떤 음악, 그러니까 그 감수성은 솔직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프루스트라는 사람도 중요한데요. 들레즈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예술의 정의는 계속 바뀔 거예요. 분명히 바뀌어요. 근데 우리한테 의미 있는 예술의 정의가 일단은 19세기,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이제 내려진 건데, 이것처럼 탁월하게 정의를 내렸던 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요. 요걸 읽어드리고, 요건 몇 번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이미지가 팍 잡혀버리면 예술에 대해서 어디 가도 얘기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이 구절을 풀면서 우리 얘기를 해보면 되는데, 단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예술에 의해서만 자신의 바깥으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품 활동을 못했잖아요. 못 나가요. 그게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나 나가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못 나가요. 못 나간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봉착되는 거죠. 나는 나갔다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프루스트는 그렇게 해요. 단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 첫 문장을 시작해요. 나갈 수 있다. 납득 안 되시죠? 이게 납득이 안 되니 이제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라고요. 본인을 표현해 보세요. 나한테. 예술에 의해서만 저한테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이분을 모르죠. 제가 만났던 편집자처럼 움직이면요, 본인은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편집자, 여자 편집자예요. 저한테는. 직장의 후배들 만나보셨죠? 아니면 저 명절 때 친척들 만나보셨죠? 매너리즘이죠, 다. 내면 이해돼요? 서방님 오셨어요. 이게 뭐 이해돼요? 뭔가 비범한 걸 보여줘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딱 그 집에, 큰 집에 딱 갔더니
예? 동서 하나가 덤블링을 한다든가 뭔가 이런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덤블링을 했지? 아니면 송표를 던진다든가 뭔가 비장한 걸 해야 돼요. 젠틀함이 허용되지 않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신을 표현해보세요. 나한테. 진짜로요? 아니, 그러지,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나를 표현해보세요. 본인을. 내가 느끼게 표현할 수 있는 분요. 저는 다른 사람을 연상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잡을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시작해요. 프루스트는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바깥으로 나간대요. 그럼 우리는 다 못 나간다라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는데 그럼 거꾸로 봅시다. 피카소는 뭐예요? 나오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 다르잖아요. 피카소니까 할 수 있는 걸 했잖아요. 예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내면이 뛰쳐나와야 돼요. 우리는요, 불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요, 수천 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데도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인형이나 꼭두각시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술가의 자유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는 자세들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똑같아요. 뭔가 비범하게 좀 들어와야죠. 예술가들 부럽죠? 예술가들의 부러움을 찾을 때는요, 그 사람들은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각자가. 피카소도 다르잖아요. 제가 저 강의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위대한 문학가와 예술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달라요, 다른 사람과. 다른 걸 표현하잖아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 쓰면 비슷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못 잡아요. 제가 시에 대해서 책을 3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들은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가방에. 1년 동안 쓴 시를 저한테 줘요. 이게 시가 시인지 만든지. 읽어보면 되게 아니에요. 짧다고 시예요? 그 사람이 보여야죠. 그 시를 보고 그 사람이 끔찍하거나 만나고 싶거나 저희 자극해야 돼요. 예술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시대나 독재 시절에는요, 예술을 싫어해요. 자기를 표현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예술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전쟁과 예술은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저 20세기의 클래식 음악에서 제일 좋은 CD들 있죠. LP들은 언제 나와요? 1945년 이후 한 5, 6년 사이에 나와요. 전후에. 2차 대전 때 연주를 못했던 피아니스트가 한 명 있어요. 전쟁과 음악은 반대거든요. 음악이 울린다라는 거는요, 쇼팽이 울린다라는 거는요, 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3년, 4년 동안 어디서 피아노를 쳐요? 유럽은 초토화됐는데. 자, 그래서 4, 5년간 피아노를 못 쳤던 어떤 피아니스트가 첫 공연장에서 피아노를 쳤었을 때 쇼팽의 녹턴의 첫 구조는 어땠을까? 전 우주가 담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LP라든가 클래식 음악을 들었을 때는요, 그 60년대 초반의 것들이 제일 좋고요. 줄리아드 음대들이 나와가지고 한 요새 음반은 개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스승이 누군지 모르자 스승 흉내내요. 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프루트뱅글러랑 피셔라는 피아니스트가 썼던 베토벤의 피아노 콘체르토 5번 있어요. 그거 듣고 제대로 듣잖아요. 작게 말고 크게 음악실에서 들어보세요. 약간 간질 증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민감한 사람은. 그래서 몇몇 잘 듣던 사람은 졸도의 경험을 얘기해요. 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음악 듣고 싶지 않아요? 졸도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거품 물고? 그쵸? 진짜 절절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구절,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예술에 의해서 우리는 자신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이 구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못 나가고 있다고. 못 나가고 있다고. 나갔다고 착시효과만 가지고 있다고.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민감한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그게 아닌데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잠깐만. 그래서 상대방 그래요. 알았어. 네 마음 이해해. 이럴 때 짜증이 확 나죠. 그게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닌데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덧붙이죠. 그럼 상대방 그래요. 보통 잔소리라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똑같은 얘기를 해.
똑같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묘사를 막 찾아내고 있죠. 얘가 다른 사례로 내 말과 내 대화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어떤 드라마에서 듣는 것처럼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나의 고민인데, 내 속내인데, 난데. 여러분들 친구 고민 듣죠? 그럴 때 이럴 때 있죠? 이거는 뭐 1학년들이 항상 겪는 경험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할 때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숭이 떼거리들이 모여가지고 길들여져서 똑같이 깨깨거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예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나아야 돼요. 예술이 없으면 여러분들 못 나와요, 바깥으로. 평생 돼야 됐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속내를 알아줄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뭘 표현해서 뭐예요? 그냥 그렇게 저작거리에 사람 만나는 듯이 4명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교류하는 것들은 바라지도 말자. 다시 돌아가죠? 거꾸로. 예술가들은 성공했잖아요. 김기덕 감독 아시죠? 딱 보면 느낌 오지 않아요? 참 김기덕적이다. 더럽다 영화가. 막 이런, 그렇죠? 성소부터 계속 메비우스까지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영화관에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영화가 뭔지 몰라요. 딱 들어가면 느낌이 오죠? 아! 김기덕이다. 나가죠. 홍상수도 하잖아요. 좋은 작가예요. 홍상수니까 가능한 거. 그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돼도 느낌은 있잖아요. 홍상수? 좋아. 내지는 김기덕?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난 너 싫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예술가들은 보여주잖아요. 베토벤의 음악과 모차르트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음악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프루스트는 먼저. 그렇죠?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예술적이다라는 게 뭔지 알죠?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본인의 개성과 내면을요, 오해 안 되게 표현하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표현해보세요. 만만치 않아요, 이게. 표현해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떼구르고 불러도 우리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옛날에 불렀는데 쟤도 부르는구나? 이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진짜 힘든 거야. 나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걸 표현해내야 돼요. 나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걸 표현해내야 되거든요. 대신 표현법이 안 좋으면 오해하죠.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들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진짜 저주받은 짓을들이에요.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어렸을 때 우리가 다 싸우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가까가 없어요. 존댓말이 없어요. 우리는 아래미가 없거든요. 우리는 뒤쪽이 다 달라요. 전라도가 매력적인 이유가 언어학적으로 뒤끝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투리가 리듬이 있고, 시인들 좋은 사람들이 전라도 충청도 출신이 많고요. 경상도는 개판이에요. 경상도 시인 있어요? 시인 안 나와요. 주먹은 나와요. 주먹은. 거칠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표현법만 이상해도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왔었을 때 놀라서 싸우는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싸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환담을 나누고 정감을 나누고 1년 만에 만나서 격한 감정을 막 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딱 보면 싸우고 있는 사람들 무서워요. 네. 선배네 가족들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우리가 진짜 싸우면, 경상도 사람이 진짜 싸우면요, 침묵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이런 잘 말을 안 해요. 저희 아버님도 입 팍 다물어요. 싹 조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일단은 처음 거를 체크를 했어요. 이제 아예 배우시겠죠.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럼 요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술가들은 나왔죠. 여러분들이 잡았잖아요. 하루키와 밀라쿤데는 달라요. 아시잖아요. 이거 보면. 다르죠. 근데 여러분이 쓴 거를 보면 개성이 없어요. 시를 볼 때 왜 10편 이상 심사하는지 아세요? 얻어 걸리면 좋은 시 써요, 다. 10편이 일관적이에요. 일관적이거든요.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첫 구절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었어요?
단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대요. 이거는요, 뭐냐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마지막 거요. 되찾은 시간에서, 되찾은 시간에 나와 있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자, 이제 그거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되기에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게 전체 문장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단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톨스토이가 뭐를 봤는지, 톨스토이가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금서에 가까운 책이 말년 작품인 건 아시죠? 크로이처 소나타 읽어보세요. 크로이처 소나타 평화주의자 무슨 음란의 극을 달리는 불륜 드라마에 스스로 부인을 보면 안 된다라는 소설집이 있어요. 크로이처 소나타. 보시고 싶죠? 또 메모한다. 크로이처 소나타. 거기 보면 크로이처 소나타를 포함한 단편들이 나오는데요. 그 톨스토이가 냈었을 때 그 당시 금서였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걸 파괴하는 소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혼이 뭐지? 사랑이 뭐지? 연애가 뭐지? 그런 게 본질이 뭐지? 막 이런 걸 집요하게 묻는 단편들 몇 개로 짜인, 그건 마지막 작품이에요. 근데 그걸 왜 크로이처 소나타라고 그러냐면, 바이올린 소나타 아시죠? 피아노 소나타는 피아노로만 치지만, 바이올린 소나타는 대개가 피아노가 반주가 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들으면은 피아노 소리와 바이올린 소리가 같이 들리면, 두 가지만 들리면 바이올린 소나타예요. 바흐를 빼놓고. 바흐는 철저하게 바이올린 소나타가 바이올린으로만 가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바이올린 솔로 소리는 굉장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름을 치는 게 피아노로 치는 거죠. 그래서 바흐까지만, 바이올린 소리 좋아하면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만 들으시면 돼요. 그냥 바이올린이 밀려 들어와요, 그냥. 막 세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게 너무 세니까 피아노를 반주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베토벤 와서 변해요. 베토벤에 와가지고 비중이 똑같아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그래가지고 남녀 화합의 소리란 말이에요. 크로이처 소나타가. 그래서 밀고 땡겨요. 막 바이올린 막 들이대고요. 피아노가 뒤로 밀렸다가 피아노가 강력하게 쳐요. 그 소나타가 크로이처 소나타예요. 나중에 그 베토벤의 그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크로이처 소나타를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 바이올린 소나타 9번째 거. 크로이처 소나타거든요. 그거를 톨스토이도 들은 거죠. 딱 들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건 남녀가 밀당하는 거다. 이거 딱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소설집 제목이 크로이처 소나타가 돼요. 여러분들은 들으면 다르게 들을 수도 있어요. 크로이처 소나타. 아름다운 조화인 것을. 제대로만 들으면요. 너무 격정적이에요. 프레스토로 시작해가지고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대개는요. 사랑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자살하는 걸로 끝나요. 총으로. 아주 자극적이에요. 톨스토이 작품에는 그렇게 강한 작품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걸 보면 이해되잖아요. 톨스토이가 뭘 봤는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부인한테는 안 보여줘요. 자고로 어쨌든지 간에 부인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뭐든지, 남자들은. 의외로 여성들이요, 굉장히 집요한 데가 있어요. 제가 또 욕먹을 소리를 하나 할게요. 니체 얘기인데요. 여성은 깊이가 없어서 깊이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이 얘기를 몰랐어요, 젊었을 때. 벗겨도 깊이가 없기 때문에 깊이가 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때로는. 다 가면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어떤 여성분들을 보면. 진실이야 하고, 여기 결혼하신 남편분들 있죠?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죠? 예. 부인의 얼굴을 다 안다고 생각할까요? 진짜 얼굴을요? 그거 보면은 좀 끔찍하실걸요?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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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없으니까 질문을 기다리고 있죠. 남자친구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는 게 좋아요. 남자들이 편해져요. 그럴 때 몰라요? 그렇게 느낌 있는 거예요. 진짜로 어떤 감정으로 내가 표현을 했지만 그 감정이 이렇게 표현이 된 다음에 쿨하게 눈물을 거둘 수가 있어요.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깊이가 없을 수 있어요, 나는 깊이가 없기 때문에 깊어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깊이가 없는 것처럼 깊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유령이죠?
요 뒤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요. 제 끌고 나오면 걔가 귀신이에요. 귀신은 깊이 없음에 있어요. 데리다가 얘기했지만 귀신의 무서움은 없어야 돼. 확인 안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골목을 딱 돌아갈 때 있는 것 같은데 없어야죠. 있으면 탁 치면서 그런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깊이, 그러니까 그게 사실 니체 얘기를 그 대학원 시절에 읽었을 때 묘했어요, 기분이. 여자는 깊이가 없어서 깊이가 있어 보인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심지어 데리다는 그거 가지고 책 한 권을 쓰세요. 데리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죽었지만. 어쨌든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로이츠 소나타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가들 있죠. 리능사에 보면 세계문학전체 400권 있죠. 400권 다 달라요. 처음에 작가 되려고 소설 쓰려고 하려면 습작했어야 되죠. 옛날에 아시죠? 이청준을 사살하면 소설가 되고 싶으신 분, 글 쓰고 싶으신 분 있죠? 옛날에는요,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그대로 베껴요. 필사예요. 그대로 베껴요. 내용만 바꿔야 돼요. 조사 다 놔둬야 돼요. 안 해보셨죠? 제가 요새 막 인터넷 블로그 막 이렇게 쓰면서 글들이 난무되거든요. 그리고 작가라고 그걸 모아서 책을 내요. 읽어보면 아는데.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 작가를 공개시키고 나와요. 그렇게 뭔지 알죠? 그 옛날에 그 뭐죠, 그거? 선생님은 저기 나이가 있어서 알잖아요. 그 짐승 중에 그 저기 뱀한테 잡아먹힌 다음에 뱀을 뚫고 나오는 애가 뭐예요? 개구리같이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억지로 두꺼비가 마지막 산란할 때요, 뱀 앞에서 껄쩍껄쩍거려요. 이렇게 깔딱깔딱깔딱거려요. 근데 걔도 안다? 그럼 죽어요, 애가. 안에서 새끼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면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먹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사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똑같이 옮겨요. 신경숙 좋아하시죠? 신경숙 문체 그대로 써보세요, 한번. 그대로 써야 돼요. 처음에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써야 알아요. 신경숙만 좋아하는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글이 신경숙처럼 돼요. 그러니까 신경숙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완전히 알아야 조사 하나만 바꿔도 신경숙과 얼마나 거리 나는지 알 때, 그때 작가로 탄생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흐 제일 잘 연주하는 거,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주하는 게 글렌 골드죠? 글렌 골드 아시죠? 앨범을 2번 내요. 골드베르크 변주곡을요, 바흐를요. 줄리아드 음대 교수들이 글렌 골드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죠. 멋지지만 위험하다. 글렌 골드적으로 연주를 하거든요, 바흐를요. 20세기 음악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클래식의 특징이요, 낭만주의예요. 한마디로 해서 트로트 복작이에요. 라마니노프, 뭐 피아노 콘체르토 2번. 질질 짜죠? 피상적이에요. 어느 때는 들을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우리 깊이에 못 따라요. 너무 대중적이에요. 이때 바흐를 다시 끌어당기는 게 누구냐면 글렌 골드거든요. 근데 그 줄리아드 음대 교수가 그런 거예요. 위험해요. 멋지지만 아이들이 흉내내면 안 돼.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뭔 얘기가 이렇게 말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다. 저 지금 무슨 얘기가 듣는 거예요? 네? 응? 톨스토이 얘기하다고요? 어쨌든 그냥 작가들은 자기 세계를 표현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작품을 통해서 아는 거죠. 우와, 나랑 똑같은 세계 사는데 이 인간은 달라요. 그래서 되물어 보는 거죠.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직감한다? 내가 보는 것도 다르다는 거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설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과. 무슨 말인지 알죠? 직감하세요. 영화를 봐도 알죠? 똑같은 감독물을 좋아해도 이 작품이 더 좋고 이 작품이 더 좋고 나오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도 알아요. 내가 다르다라는 걸. 다 좋아하지 않아요, 위대한 작가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죠. 누구인지 알아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방법은 뭐예요?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이걸 좋아하는 게 나예요.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 집에 가서 참선하지 마세요. 내면 찾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내면엔 깊이가 없어서 깊어 보여요. 이건 제 농담이 아니라 참선하는 사람도 너무 내면에 들어서 돌거든요. 예전에 그 마조도일 선사가 그랬잖아요. 평상심리도라고. 평상적인 살아가는 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깊이를 찾다가 훅 가요. 잘못하면 삐쳐요. 참선 잘못하면. 가장 건강한 스님들은 참선하다가 자야 되죠.
너무 참선해가지고 그 유명한 수자 스님 있어요. 5년 전에 자살했던 스님. 통도사에서 가장 수자였거든요. 수자 스님이 뭔지 알죠? 상자 스님. 그러니까 주지들이 인정하는 스님이에요. 뭐 하한거 동한거에도 막 50일 있죠. 잠 안 자고. 그쵸? 아주 용맹정진했던 스님인데 이 스님이 하한거 거치고 총문 아니고요.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스스로 죽어버리니 우리나라 조계종단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수행하면 죽는다. 살살하자. 뭐 이런 분위기. 참선 잘못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에 리스트업을 해야 돼요. 저 좋아하는 거. 대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하는 게 일반 사람들과 뻔하잖아요. 가지수 3개예요. 3개.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3개만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에 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겠죠? 이러면 3개는 3분의 1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더 쪼개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직장 생활하죠. 베스트셀러 보죠. 이러면 자기를 구별 못 해요.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저게 복잡해져야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리스트업 할 수 있어요?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작품은 사실 그것도 도움 많이 돼요. 문학작품. 그거는 진짜 사람들한테 그 사람 이해하려면 좀 물어봐요. 소설가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소설가 아니고 누구야? 화가는 누가 좋아요? 솔직히 좋아해야 돼요. 소설가 할까요? 소설가예요. 소설가. 치즈와 토마토? 읽어줄까요? 네. 치즈히토나리. 네. 모르는 사람이다. 그쵸? 그게 더 좋다고요. 문학이. 음악도 좋아요. 음악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음악이요? 아무거나 아니요?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 들꽃처럼 인자하세요. 모르죠. 묻지 마세요. 등꽃처럼 하세요? 아까 그 치즈와 토마토 하세요? 모르잖아요. 거기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거 가지고 본인이 변별돼요? 안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여기는 변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랑은 변별돼요. 이분. 들꽃처럼 알아요? 모르죠. 일단 속 다르네요, 나랑은.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거든요. 작품은 그걸 더 잘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아니,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행 다니면 좋은 게 왜 그런지 아시죠? 막 연애 초기에 두 분은 부부신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요즘은 못 맞춰요? 그냥 패치는 대로 연결시켜요, 그냥. 두 분은 부부예요? 아니, 또 상관없어요? 요즘 선생님 왜 혼자 오셨어요? 부부. 예? 여기 혹시 저 국립극장에 계세요? 지나가다 들리신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가락동? 가락동이 뭐가 뭐냐? 빨리 좀 들어보세요. 나는 한 대충 저기 뭐예요? 무슨 저기 영어 그 정도 되는지 아세요? 가락동. 어디서 오셨어요? 예? 솔직히 어디서? 남산이요. 뭐죠? 남산에? 여기 이 근처에 사세요? 네. 본인 찾았어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거 표현하나요? 다 이제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꾸 보는 이유가 공연 많이 보셔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 있어요. 드라마 보면 안 돼요. 집에서 아침에 오전에 하는 불륜 드라마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를 못 찾아요. 자기를 찾아요. 망가지지. 다른 것들을 많이 봐야 돼요. 너무나 이상하고 길긴 묘묘한 연극 이런 걸 봐야 돼요. 진짜 다 싫어요. 그 연극을 다 싫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봤는데 우는 거예요, 내 자신. 대박 아니에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로테스크한 존재인지 드디어 확인한 거고, 사람들한테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돼요. 예? 강의실 뒤에 유령이란 작품이 내가 제일 좋다.
아무도 모르죠. 그럼 걔를 데리고 오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이거죠. 그런 작품을 하나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못 보여줘요. 그리고 남 흉내내서 좋아한다면 또 못 보여줘요. 이러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표현할 수 있냐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희열이 드는 어떤 걸로 표현을 해야 돼요, 저한테. 피카소가 여러분들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림 그렸듯이 그림 그렸어요, 언제? 피카소가 이렇게 그림 그렸던, 달리가 그림 그렸던 자료화면 보셨죠? 그 미친 새끼처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러다가 또 좀 자다가 막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흉내내고 이렇게 그리고 이러잖아요. 흉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어떤 작품들을 읽는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순수 영화 많이 보셔야 돼요. 영화만 해도 깐느 영화 이런 거는 많이 보셔야 돼요. 진짜 깐느 영화 잘 좋아하시는 분 싫죠? 내가 이거 왜 돈을 내고 왜 그쵸 고다르 영화 좋아하시는 분 장리 고다르 싫어하죠. 그 굉장히 끔찍한 영화예요. 영화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영화는요 반강의 예술이에요. 2시간 3시간에도 상관없어요. 반강이 찼다라고 느껴지냐 이 시간이 문제예요. 블록버스터는요 2시간 반인데 영화가 끝나야 반강 참이 느껴져요. 하지만 고다르 영화는요 25분 만에 찾기 시작하고 영화 끝날 때까지 이걸 의식해요. 그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 와도 영화는 똑같아요. 또 차요.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이 그거예요. 당신들의 반강 차는 것들을 커버를 해주겠다. 왜 러닝타임이 2시간인데요? 정상적인 배뇨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물을 안 먹었다면 이게 차는지 몰라요, 잘. 근데 고다르라든가 깐느 영화의 몇몇 작품들 그런 작품들은 안 그래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영화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똥구멍을 핥아주겠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반면 나 읽어봐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봐요? 미쳤어요? 돈 내고 피곤하게 걔를 읽어요? 네? 나는 시로 가는데. 두 가지 영화가 있어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표현한 거예요. 걔네가 걔네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를 안 맞춰줬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 보고, 야, 이 작가는 위대하다. 고다르는 위대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새끼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배경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지의 제왕을 봤어요. 해리포터를 봤어. 감독의 세계를 뭘 알아요, 뭘 알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 게 예술은요, 순수예술, 대중예술은 예술이 아니에요. 그건 예술의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침에 계속 하죠. SBS, KBS, MBC, 불륜 드라마 똑같지 않아요? 기억나세요? 매번 불륜에서 보죠. 죽여버릴까? 이런 거 보지만 그 다음 프로 똑같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 여러분을 긁죠? 주부들을 긁는다고요. 아침 불륜 드라마는 여러분들을 자극을 해요. 처음엔. 너는 전업주부지? 시청자들한테. 너는 이런 연애도 못하지? 너는 이 남편이나 늙어 죽을 거야. 이런 저주를 해요. 처음에 이렇게 보죠. 그래 너 잘났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보다가 애가 잘 나가다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붕괴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을 위로를 해요. 시청자들이 다 행복해져요. 아 나는 행복하다. 남편을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들을 자극해요. 공식이잖아요 그게. 처음은 막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는 남편 있다고 연애도 못하네? 막 이런 거를 막 건드려요. 돌아보면은 나는 배도 나오고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 뭐 이런 자괴감을 주다가 마지막에 내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정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스타일 있어요? 그 영화에, 그 아침의 드라마에 무슨 스타일이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가진 얄팍한 허영, 삶의 모습들만 이렇게 건드려주고 그냥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요. 대중예술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거는 모순이에요. 대중을 위한 예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술가는
자기를 표현하는 데 성공한 사람인데. 베토벤의 교향곡 아시죠? 제가 베토벤 교향곡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2번까지를 보면요. 하이든 흉내를 내요. 하이든 교향곡은 하이든 클래식 들을 때 하이든 들으세요. 하이든 들으시면 깜짝 놀라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CF에서 나오는 거나 길거리에서 나오는 되게 것들이 다 하이든이에요. 어떤 경음악 같은 것들이. 우리 옛날 장학 퀴즈도 그 트럼펫 콘체르토 아니에요? 빰, 빰빰, 빰빰빰빰빰빰. 하이든이에요. 다. 베토벤도 1악장 첫 번째, 두 번째 교향곡은 하이든적이에요. 진짜 편해요. 3번서부터 변해요. 5번, 6번, 7번, 8번 가면 변해요. 베토벤 이런 식이에요. 나 읽어봐. 읽을 수 있어? 요걸 느껴야 나를 느껴. 베토벤은 그렇게 변해요. 그게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읽지 마. 너희들 아픈데 가려운 데를 내가 긁어줄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베스트셀러는 뭐죠? 여러분 하려는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성을 찾기보다 내가 누군지를 찾기보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 작품들이에요. 베스트셀러 보지 마세요. 베스트셀러는 계속 피해가면 돼요. 여러분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이상한 작품들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베스트셀러 배기 목록까지는 안 보시면 돼요. 뭔지 아시죠? 무조건 안 봐야 돼요. 그걸 봐서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하루키 들고 다니면 뭐예요 지금? 얘도 하루키 들고 있고 지금 하루키 들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쵸? 나 하루키 좋아해. 쟤도 하루키 좋아해. 뭐예요 그래서? 사실 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너는 어떤 섹션이 좋아? 난 이게 좋아. 이러면 또 달라져요. 근데 그 짓을 안 하죠. 그냥 하루키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첫 문장이 지금 아주 복잡하지만 이제 또 다시 또 반복할게요. 단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저는 못 봐요. 표현을 못 해요. 이게 비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제 그 밑에 구절을 볼게요. 물론 그들의 우주는 우리의 것과는 다르고 그 풍경은 달의 풍경만큼이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던 것이다. 모르죠. 타인의 마음을 몰라요. 톨스토이가 작품을 안 썼으면 우리 그냥 할아버지 정도로 알 거예요. 근데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읽으면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타인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인지,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섬세했던 사람인지를 이해하게 되죠.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안 쓰고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여서 이렇게 떠들고 수다하고 뭐 어떻게 됐니 무슨 저기 어른들한테 20만 원 준다는데 주는 거니 안 주는 거니 뭐 이런 얘기하고 국정원에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거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들만. 아시겠죠? 예술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제 두 번째 줄까지 읽어볼게요. 단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카프카가 보고 있는 세계는 달라요. 카프카를 이해하게 돼요. 카프카를 배우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음악을 잘 듣는 사람들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문학을 모르는 엄마는요, 애를 패요. 나처럼 듣기라고. 다르니까. 예술을요, 이걸 좋아하는 문화에서는요, 이렇게 경쟁을 해서 1등, 2등, 3등, 4등을 나누지 않아요. 세계는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첫 문장이 됐어요. 물론 그들의 우주는 우리의 것과는 다르고, 그 풍경은 달의 풍경만큼이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던 것이다. 저 보세요. 뒤에 보이죠? 내 뒤에. 저는 안 보여요. 풍경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지금 보고 있죠? 저 보고 있죠? 일로 와봐요. 저 뒤에 확 보세요. 빨리 와서 확 돌아서 앞에 보세요. 저 당혹스럽지 않아요? 이게 괜찮아요? 건들만해요?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눈 감아 보세요. 안 보이죠? 눈 감아 보세요. 눈 떠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죠?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거. 안경 쓰세요? 눈 나쁘세요? 안경 벗어보세요. 짜증나죠? 어느 게 여러분 본인이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세계예요? 내가 어떻게 본 거, 안경 쓰고 본 거랑 안경 벗고 본 게 어느 게 진짜 세계예요? 객관적 세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비유 많이 들죠? 뱀은 세계를 어떻게 느끼죠? 뱀은 우리처럼 안 느끼고 적외선이랑 걔네들이 냄새를 가지고 재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화 보면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로 찍죠. 뱀이 그렇게 느낀다고 합시다. 뱀의 눈은 태안에서 그렇게도 안 느끼지만 마지막 뱀이 있어요. 마지막 뱀 새끼가 있어요. 이 새끼는 죽으면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로 남겨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으로. 그게 객관적 세계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마지막 인간이에요. 여러분처럼 보는 사람 없어요. 지구상에. 저랑도 달라요. 그거 모르시죠? 모르시죠? 한 번도 우리 안에서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예술가가 빛을 본 거, 미술가가 빛을 본 거 여러분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가장 강한 색인데 모르시죠? 칸딘스키를 딱 봐도 이 새끼가 왜 빨간 거 흰 거를 배치를 했지? 이러죠? 모르죠? 눈 감아보면 알아요. 어떤 세계가 진짜예요? 눈 감고 느껴지는 세계가 진짜예요? 눈 뜨고 본 세계가 진짜예요? 안경을 벗고 본 세계가 진짜예요? 쓰고 본 세계가 진짜예요? 개구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진짜예요? 잠자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진짜예요? 객관적 세계가 어디 있어요? 프루스트가 그래서 또 한마디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의 세계가 탄생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의 세계가 저물어요. 불교는 그거 일찌감치 알아요. 모든 게 내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거 알잖아요. 다. 여러분이 중심에 서야 되거든요. 칠판 같은 거 보면은 재밌죠. 칠판이 옛날에 우리가 눈이 시력이 1.5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칠판이. 간격이. 근데 요새 재밌지 않아요? 아이들이 다 안경 쓰는데 그걸 유지한다? 까놓고요. 칠판 간격으로 넓혀주면 돼요. 객관적이에요? 1.5가요? 옛날에 우리 인류가 눈의 시력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8.5였어요. 8.5 납득이 돼요? 8.5? 지금 몽고에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6.5. 모르죠? 그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옛날 신화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저기 산맥 두 번째 나무에 새가 알을 낳았다. 거짓말 같아요? 눈 좋으면요 벌레들 다 보여요. 자, 여론조사. 친구의 진드기가 보인다. 손 들으세요. 보이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눈 좋은 사람들은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8.5예요. 아프리카 부족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세계일 것 같아요? 눈은 너무 잘 보여요. 세계가. 야, 말 타고 가는데 개미 보였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자전거 타고 가는 개미가 보여요? 그 사람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세계는 여러분들의 세계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요. 이분만 이렇게요. 마치 퍼즐 박스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세계가 남겨지지 않아요. 이거를 예술가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었던 구절, 다시 또 그 부분까지 읽어보죠. 단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물론 그들의 우주는 우리의 것과는 다르고 그 풍경은 달의 풍경만큼이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아이 낳으시면 아이랑 얘기해보세요. 아이가 느끼는 세계가 다르니까. 물론 상태 안 좋은 어머니는 그렇게 보지 마! 그게 아니야! 이럴 거예요. 해결하시키면 편하니까. 예술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를 보는 대신 우리는 세계가 다양하다는 사실, 그리고 독창적인 예술가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세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예술이 가진 힘이에요. 그리고 예술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도 내가 이 세계에 태어났고 느끼고 있는 거를 묘사를 해야 되죠. 남편한테, 아내한테, 친구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예수를 읽은 사람은 아이가 나와 다르다는 걸 알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내 애인이 나와 다르다는 걸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예술이요? 다시 이제 전체를 읽으면 의미가 잡히실 거예요. 단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물론 그들의 우주는 우리의 것과는 다르고 그 풍경은 달의 풍경만큼이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던 것이다. 예술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를 보는 대신 우리는 세계가 다양하다는 사실, 그리고 독창적인 예술가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세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톨스토이의 세계, 카프카의 세계, 김수영의 세계, 피카소의 세계, 베토벤의 세계, 슈베르트의 세계, 제임스 조이스의 세계, 여기 프루스트의 세계까지. 뭘 배우시려고 그래요, 예술에서? 예술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술은 그 사람이 일이 느꼈구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철학자나 시인이나 예술가나 화가들은 좋아해요. 왜냐면 이들은 표현했잖아. 어렵지만 독해할 수 있죠. 제일 힘든 게 애기들이에요. 젠장할 소리가 이거밖에 없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하면 알죠? 엄마들은 알 거예요. 오래 보면. 기저귀 때문이다? 배고프다? 뭐 때문이다 알죠?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오래 떼어놓고 있으면 몰라요. 그 울음소리 가지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이를 그래서 키우시는 거예요. 왜요? 야, 제발 좀 말로 하자. 제대로 표현을 해봐라, 얘야. 표현을 하고 자기 속내를 드러나는데 성공한 아이만이 제대로 타인한테 이해받고 사랑받지 않나요? 답답해 죽겠어. 엄마 그것도 몰라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못 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죠? 표현을 해봐! 다 했잖아! 이러잖아요. 아이를 왜 키워야 되는지 아시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시죠? 수학 잘한다고요? 그게 무슨 키우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오해를 안 하죠. 엄마, 애가 한번 보세요. 애가 안 울어. 울면 계속 패왔어요. 근데 아이가 다채로운 울음을 울어요. 기뻤을 때도 울고 슬펐을 때, 대충 슬펐을 때. 눈물의 리듬도 달라요. 예? 예? 아르페지오로도 울고 막 난리예요, 애가. 예? 알레그로도 울고 이래. 그럼 그런 표현을 하면 아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바로 알지 않아요? 그럼 그 아이 사랑받죠, 앞으로. 그 아이를 아껴주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 표현해요? 분노의 그레이드 있잖아요. 슬픔의 그레이드 있죠. 행복의 그레이드도 있죠. 그 채를 맞추듯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술인데? 그게 여러분이 표현을 한 다음에 제가 그거를 듣고서 읽으면요. 네. 여러분의 작품, 예술 작품 돼요. 그래서 보세요. 도스토예프스키보다 여러분 집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아이들이 더 힘들다라는 걸 알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세요? 옆에 말 못하는 그 남편? 네? 어이스 극히 없는?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사랑을 받으려는 조건, 여러분 세계를 보여줄 것. 징징거리지 말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표현을 못해고서 나를 이해 못해준다? 헛소리예요. 헛소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문장이 강력한 거예요. 요 얘기에서 단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또 알게 돼요. 첫 문장 이해되시죠? 예술은 그런 거예요. 예술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예술은 말이죠. 고다르를 보면서 나는 고다르 봤어. 너는 해리포터만 보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빠바바 오기통춤. 예? 나는 오기통춤 몰라. 나는 슈베르트다. 뭐 이래가지고 고상을 떠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슈베르트를 들어도 오기통춤이 좋을 수 있어요. 뭔 상관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고상한 거 없고요. 높은 거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연극들, 여러분을 안 맞춰주는 연극들, 안 맞춰주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럴 때 땡큐 하세요. 우와, 오늘은 다른 세계가 나한테 밀려 들어오는 날이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 표현하고 있으니까. 예술가가 자기를 표현했는데 제일 슬픈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무관심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글 썼을 때 책이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유리병 편지라고 썼잖아요. 시는 유리병 편지 같다고. 파울 철란이 했던 말이에요. 유리병 편지요. 던진다고요. 써서. 바다에 둥둥 떠요, 그 편지가. 누군가한테 가요. 그리고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모든 예술은 그래요. 고독하거든요. 지금 요 맥락에서 제가요, 이 블로그에 그거 걸어놓는 거 뭐죠? 그거 못 읽게 걸어놓는 거. 블로그를 못 읽게 걸어놓는 블로거들은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볼 수는 있대 가져가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화면으로 우리 고은 시인의 시를 그것이라는 시예요. 이 첫 문장이 이 프루스트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고은 시인이 노벨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고운. 그것은 설렘. 총구멍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뭔지 맞춰보세요. 이 시의 제목은 그것이거든요. 중간에 제가 읽을게요. 제일 마지막에 그것이 뭔지는 얘기를 해줘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설렘. 총구멍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은 더하기보다 빼기, 곱하기보다 나누기. 그것은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은 밥 한 그릇. 그것은 지하의 뿌리가 지상의 잎새들을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누구의 여린 피리소리. 그것은 갖가지 삶, 다른 삶이 다른 삶에 굴복하지 않는 것. 고은의 그것은이라는 시의 첫 번째예요. 제일 마지막 예쁘죠? 그것은 갖가지 삶, 다른 삶이 다른 삶에 굴복하지 않는 것. 여러분 굴복하고 살죠. 이렇게 표현하며 저 사람이 듣기 좋게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 평화. 이 시는 그렇게 끝나요. 평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은 시인도 아시죠? 뭐 아시죠? 예술이 뭔지. 다 알아요. 프루스트가 했었던 이 얘기를 제가 주목했던 건 피카소도 이 얘기 yes 알아들어요. 베토벤도 yes. 그러니까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술은 표준이 돼서 그걸 따라함이 아니다라는 거. 예술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예술은요, 표지가 다 뜯어져도 돼요. 그 책을 읽어봤더니 톨스토이적이다라는 걸 아는 그런 작품들이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제가 글로 표현하면 시라고 그랬듯이 자기니까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덕적인 건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찬욱은 별로예요. 박찬욱은 막 섞여 있어요. 영화를 보면. 너무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본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막 섞여 있어요. 어떤 장르 보면 히치콕이 떠올라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김기덕은 그냥 김기덕적인 게 쫙. 우리는 걔를 욕하죠. 김기덕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좋으세요? 어쨌든 김기덕은 대단한 거 알죠? 고마워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최소한 영화 만드는 한 명의 사람은요, 자기를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김기덕한테는요. 좀 외롭기는 해. 나의 세계를 괜찮은 세계라고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슬퍼요. 하지만, 참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영화에 한두 명 정도 있어요. 대중음악에 있어요? 걸그룹에 있어요? 음악이에요, 그게? 음악이에요? 개성이 나와요? 그 한 아이들이요? 꼭두각시들이요? 기획사들이요? 몇 명 반복어구를 가지고 생리적인 거 자극하는 거요? 대중음악이 음악인가요? 지금? 음악이 됐나요? 어떤 사람의 개성이 보여요? 그 음악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나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술은 자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어느 고등학교 때 강연을 했어요. 고등학교 아이한테. 근데 그 고등학교는 어디냐면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거든요. 외곽 그 공동묘지 비스무리한 그 근처에 있는 학교인데 아세요? 옛날에 거기 전주에서 뭐 사람 죽이고 그러면은 뭐 목 자르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버렸다고 그러는데 오래된 학교예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지금 꽤 오래된 학교. 거기 알아? 그 유명한 학교인데요. 교장 선생님을 투표로 뽑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투표로 뽑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저를 데려왔지, 저자와의 만남이니까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클래식을 딱 연주하는 거예요. 예? 딱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술은 남을 흉내내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연주를 중간중간 하면서 나중에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뭔가요? 왜 그걸 하고 있죠? 왜 그 아이가 바흐를 연주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요, 바흐를 흉내 안 내요. 여러분들이 떠날 사람을 진짜 매력적이고 나랑 너무 유사해서 이 사람과만 내가 결별을 하면 개성이 나올까라는 사람을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흉내를 내기 씹싸게요, 우리가.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너 어떡할래?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잘 못 치지만 피아노 건반을요, 확 올렸어요. 올렸어요. 이렇게 저기 덮개 있죠? 제가 쳤어요, 이렇게. 애들이 당혹스러워서 쳐다보죠. 저 새끼 뭐하냐. 자, 이게 독창적인 소리가 나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독창적인 소리래요. 그래서 제가 변덕이 아니다. 10년 지나도 이걸 내가 똑같이 쳐야지 이게 내 거다. 나의 세계니까. 손가락과 건반이 부딪혀서 나서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바흐 굉장히 많이 치라고. 바흐를 넘어가지 못하면 바흐 안에 갇혀서 바흐랑 유사하게 될 거라고. 진짜 힘들어요. 왜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소설 쓰시는 분들은요. 잘못하면 그 작가랑 비슷해진다고요. 시인은 왜 시를 많이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시가 비슷해져요. 왜 영화를 만들 사람들은 영화를 수천 편 봐야 되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영화랑 비슷해져요. 제가 책을 하나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테마가 정해지면 서점에 가서 비슷한 테마가 있는지 없는지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현 매체가 뭐냐? 붓이다. 그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음악이다. 클래식 음악이다. 많이 들어야 돼요. 거의 다 알아야 돼요. 기껏 해가지고 하나 작곡을 했더니 러시아에 있는 음악이다. 예? 바르톡이 했던, 헝가리 쪽에 바르톡이 했던 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 끝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여기 대학 다니시는 분들 있죠? 여기 학생 있다. 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과생이에요? 이과, 문과. 중학생? 그럼 뭐? 예체능. 전공이 뭐예요? 서양음악? 어디 학교 다녀요? 알았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자연과학자들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집에서 뻘짓하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10년간 연구해요. 병신같이. 한 방에 끝내야 돼요. 우리가 앞에 왔었던 걸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짓 안 하려고. 몇몇 상태 안 좋은 사람은 그 짓 한 거를 가지고 반복해서 먹고 살려고 그래요. 박사학위를 딱 받은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나니까. 과학자들도 그렇지 않나요?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적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욕 얻어먹었는데. 여기는 저 이과생들은 없죠? 자연계. 학창시절이 자연계였다. 없어요? 아, 있어요? 맥스웰 알죠? 맥스웰은요, 이공계생들한테 공포의 대상이에요. 심지어 계산하기도 힘든데 학력까지 좋아요. 욕 엄청 먹었어요, 20세기 초에.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요. 딱 떨어져야 돼요. 야구놀이에요? 이 우주의 법칙이 확률로 계산된다니. 맥스웰도 못 받아들여요. 막 주변에서 욕 듣고. 맥스웰 그거 못 견디고 죽어요. 자살한다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맥스웰 없으면 다 붕괴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없어요. 자연과학마저도 그러네요. 음악 잘 듣고 싶으세요? 바흐서부터 들어요. 음악 만들고 싶으세요? 바흐서부터 들어요. 철두철미하게.
다 들어야 돼요. 그들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차 하는 순간 그들이 흉내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랬으니까. 바흐는 나왔을 때 바흐적이에요. 이탈리아 음악 아니에요? 바흐스부터 독일에서 음악이 꼽히죠? 그 전에 비발디를 중심해서 바로크 음악은 다 이탈리아 거예요. 바흐가 딱 나와요. 딱 나와요, 그냥 바흐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힘들죠? 힘들다고요. 소설을 쓰고 싶으면 세계문학 전체 거의 다 읽으셔야 돼요. 미는 작품. 한 500권 나온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시인인가를 보려면 시집을 들고 다니냐 안 들고 다니냐를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자기 걸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해요. 우리는 그냥 보면 돼. 대충. 대신 우리의 비극은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못 벗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술가는 왜 이리 힘들게 살아? 당연하죠. 자기 속내를 드러냈는데 권력자가 좋아할까? 예?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좋아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한 쪽을 선택하죠. 교수한테 내 감정을 드러내면 교수가 좋아할까? 자기 세계를 보여주면 누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최소한 여기서 딱 한 명 있어요. 전 좋아요. 한 번도 다른 사람보다 제가 높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도와주는 건 항상 그거죠. 그 사람 세계를 억제하지 못해요. 하지만 말이나 대화하면서 풀어낼 수 있게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맞냐고. 그게 맞냐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건 잘못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걸 오해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의 역할. 말을 끄집어내는 거. 예술가 위대하지 않아요? 무슨 말? 예술가는 또 어떤 예술가는 불쌍하지 않아요? 진짜 불쌍한 건 우리들이에요. 한 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글을 남기죠. 상관없어요. 뭘 남길까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인데 뭘 남길까? 여러분 아들이, 손주가 보는 거예요. 딸이. 우리 할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남길 수 있는 분. 오해 없이. 남길 수 있는 분. 여러분이 느꼈고 여러분이 봤던 세계를 아이한테 넘길 수 있는 분. 남겨줄 수 있는 분이요. 있어요? 그런 거 남겨보셨어요? 연금만 남겨주고, 예? 빚을 남겨주고, 뭐 이런 것만 하고. 그래도 그나마 좋은 거 있다. 여러분이 읽었던 책 남겨주세요. 우리 할머니는 이런 책을 모았었어요. 그것만 봐도 안다. LP, CD 남겨주세요. 그럼 그것만 봐도 알아요. 뭐 들었는지. 아시겠죠? 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남겨놓으면 대충 미루어 짐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묘소에 여러분 자식들이 올 수 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슈베르트 계열의 새로운 연주자가 등장했어요. CD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가져오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끝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술을 많이 보고 다른 사람 세계를 접하세요. 1차적으로 그거 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면서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매체가 여러분 스타일에 가장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영화 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다 다르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매체가 뭐냐라는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래서 공연이 있거나 예술이 있었을 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작품들 만날 때 고마워하셔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어떤 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짜증나거든요. 보면 이런 젠장을 헤아려보게 만들어요. 자꾸. 왜 아무 대사도 없고 저 네 사람은 계속 돌아요. 사무엘 베케트의 텔레비전 그 드라마 극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2분 뒤에 다시 자기 자리로 간다. 모르죠.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거 볼 때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계를 느끼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세계에 갇혀있다는 것도 이해되고 발버둥을 쳐요. 나도 표현해야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본인을 표현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인지.
본인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로 표현해야 돼요. 춤 좋아하시는 분이요. 춤 별로? 좋아요? 그림? 춤 좋아하시는 분이요. 이거 나오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매체가 뭐가 중요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림이어도 되고 글이어도 되잖아요. 드디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결정적인 순간 한 2, 3분만 보여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몸, 제스처 있잖아요. 가장 보여주고 싶은 걸. 박수 좀 쳐주세요. 게임 별로 안 하는데 제가 여름이까지는 다녔는데 본인이 다 못하시는 거여가지고 아까 오기통춤 하셨는데 오기통춤 뭔지 모르시죠? 아세요? 그럼 보실게요. 빡빡한데요. 박수 그냥 쳐주세요. 네, 고마워요. 예술가의 전공이 하나 뭔지 아세요? 자기 표현을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예술이 안 되는지 아세요? 나를 표현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찌 볼까를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뭐 헐리우드 영화 만들어요? 너희들의 콧구멍을 핥아줄게, 너희들이 뭐라고 춤을 추줄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나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뻔뻔해야 돼요. 뻔뻔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얌전하다? 다 앞 사람들을 배려하느라고 아무도 표현 안 한다? 예술은요, 여기 프루스트가 그랬잖아요. 단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예술가한테 그걸 배웠으니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나도 내 아이에게 내가 아빠가 엄마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남겨야 되겠다. 그림이어도 돼요. 뭔 상관이에요. 시여도 돼요. 음악이어도 돼요. 아니면 캠코더들 있잖아요. 춤춰가지고 찍으세요. 일상이라도 찍어요. 다큐멘터리라도. 뭔 상관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게 예술이에요. 누구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봤다고 세계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예술가는 점수받아요. 파괴적이니까. 앞에 파괴적이죠. 앞에 사람과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인터뷰? 나 아까 춤은 충격적이었어요. 질문하실 거 있어요? 질문이요. 예. 저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전 한 몇 개월 전쯤 이제 심리 상담도 받았었는데 받은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를 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나를 표현하는 거 제 감정 표현 이런 걸 잘 못해서 내 표현해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상담을 받다 그만둔 이유가 내가 뭘 생각하고 내 내면에서 뭘 생각하는지를 계속 상담가가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그게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심정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깨려면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지. 네, 쓸데없이 병원 다니지 말고요, 일단은. 네, 그 상담하고 약을 하나 줄 거예요. 네, 감정을 릴렉스 하는 약. 마약이죠. 마약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상담을 좀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면을 자꾸 제가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계속 만지거나 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알아요. 근데 그게 없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 만져보고요. 그러니까
촉감도 괜찮죠. 모래 만져보고 이거 만져보면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그게 다예요. 근데 안을 찾아보면 막연해요. 왜냐면 안을 막 뒤져보면 자기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5년 전 모습, 한 달 전 모습이 막 떠올라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냐면 어떤 거랑 해서 생기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을 때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요. 사실 그게 직감적인 거죠. 뭐 그럴 때 이렇게 의사가 막 진행하면 뺨을 한 대 탁 때려 보시죠? 그러면 의사가 막 흥분해요. 그러면서 상담하는 거예요. 화나요? 그럼 바로 역전할 수 있어요, 관계가. 그러면 의사가 그럴 거예요. 나가라고. 아니, 의사가 막 얼굴 빨개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치조를 하거나 질문하는 사람이 가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런 것 같네요.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삶의 하나의 준칙이에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계속 바깥으로.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알량한 기억들만 있는데 별로 안 좋아요. 들어가면 찌꺼기들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계속 나가셔야 돼요. 바깥으로. 뭐를 계속 하시고요. 공연 같은 거 좋은 것들 많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미쳤다는 사람들은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세상과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근데 피카소도 미친놈이에요. 그 기준으로. 정상의 기준이 없어요. 다 다른데. 아까 고은 시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는 다 달라요. 미친 사람 없어요. 그거에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피계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정상, 비정상의 구분은 없어요, 예술에서는요. 오히려 예술은 비정상 쪽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예술적 활동을 하면요, 위대하다라고요. 백남준도요, 사실 예술하는 작품을 빼놓고 또라이예요. 사실. 그럼 뭐 어때요, 걔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나는 다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난 다르죠. 왜 가세요? 옆 사람이랑 같기를 원하세요? 땡큐인데요. 난 다르다. 얼마나 좋아요. 어때요? 나와 다른 남자. 완전 달라요. 얘는 고기도 안 익혀 먹어. 얘는 뜯어 먹어. 처음엔 싫지만 알죠? 부러워하실 거예요. 얘는 달라요, 나랑. 같은 게 문제예요. 난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본 동기가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민감한 아이들이 그러는데 내게는 자꾸 정신과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뭐 약 주면 릴렉스 되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 우린 같아지잖아요. 개가 되거든요. 개성은 죽고 내가 다른보다 다른 것만 남죠. 얼굴 빨개서 횡설수설 비슷해지죠. 그런 것처럼 그 상태 좋아하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 줘요. 날카로워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날카로워야 돼요. 추처럼, 바늘처럼. 그래야 이 세상에 내 작품을 남겨요. 둔에서는 남기지 못해. 대신 상처도 많이 받죠.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안 가셔도 돼요. 정상적이세요. 방법은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상담받지 말고요. 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싫어해요. 대충 책 봐가지고 이상한 카드 주죠. 맞죠? 카드 주고서 열을 몇 번 부르면 그 책에 있어요. 당신은 이겁니다. 이래요. 확 때리고 싶죠.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진짜 신뢰 안 해요. 인생의 깊이와 삶의 깊이와 고뇌의 깊이가 없는 아이들이요. 카드 책 한두 권 읽고서요. 여러분한테 구슬도 주죠. 뭐 맞춰보죠, 여러분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의사나 환자나 똑같다. 완전 놀이들을 하네. 뭐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검사법에 걸리면 피카소 다 죽고요. 도스토옙스키 죽고 베토벤도 죽여야 돼요.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 치료 왜 써? 그러니까 까먹지 마셔야 돼요. 난 다른 거예요. 다른 걸 견디세요. 비정상이라 보지 말고 내가 다른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라지고 싶어요! 이러는데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본인은 선천적으로 좀 달라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들은. 달라지고 싶지 않아요? 달라지고 싶지 않아요? 막? 삶이 달라지고 싶죠? 너무나 취향이 같을 때 친구랑 짜증나잖아요. 난 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예술가들이 자기를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표현한 작품 또 그러면은 그 미학이라는 것이 혹은 철학이라는
말씀하셨듯이 예술가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보거나 그들을 그 기계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예. 이게 문제인데요. 옛날에 제가 그 작가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작가들 이렇게 도록 만들거나 이럴 때, 전시할 때 거기 철학자 강신주 그래서 막 이렇게 포장을 해줘야 돼요. 막 유명한 그 철학자들 이름 하면서 그런 세계가 보인다. 뭐 이런 거 해주는 거거든요. 그 작가의 특징을 보자면 예술 작품이 커다란 설치미술이었는데요. 이런 금속 박스에 금속을 댄 거예요. 거기 물을 채워요. 거기다가 붓을 찍어서 물 위에다가 써요. 그리고 말려요. 그럼 나중에 그 녹도 쓸고요, 가라앉고요, 붓에 그 핵이 남아있진 않죠. 그더니 우겨요. 그게 이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데리다를 이용해서 트레이스, 흔적이다. 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던져줬거든요. 던져줬는데 이 작가가 언론사 인터뷰할 때마다 제 거를 읊어요. 이제 슬펐어요.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뭘 만들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저도.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미학은요. 철학은요. 미학 철학은요. 최고의 평론이에요. 평론이에요. 헤겔 말이 맞아요. 아무리 위대해도 작가보다 위대하진 않아요. 창조한 사람. 우리는 최고의 독자인 거예요. 예술 애호가인 거예요. 헤겔이 그러잖아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해 진 다음에 온다고. 해 떠 있는 동안 뭐가 일어나요? 사랑이 일어나고 농사를 짓고요. 작품을 만들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요. 밤에 마지막 와서 의미부여하는 작업이에요. 작품이 있어야 의미부여가 되죠. 제가 딱 이렇게 막 시에 대해서 평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다? 선생님도 시를 쓰시죠. 시 못 써요, 저. 어떻게 써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그 미학이나 철학하는 사람들이 평론을 하잖아요. 예술 철학이라고요. 예. 그건 어디에 종속돼야 되냐면요. 지금 이제 나왔잖아요. 그 사람의 세계를요. 그 사람의 작품으로 불명료했던 그 사람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 들레즈는요. 프루스트 작품을 보여줘요. 그 최근에 우리가 번역됐죠. 소진된 인간. 베케트의 연극 같은 것들을 보여줘요. 더럽게 힘들어요. 베케트가 힘든 만큼. 그래서 더 힘들어졌어요. 사실 읽어보면서. 저는 좋았어요. 좋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연하거나 이런 분이면 그걸로 제가 강연을 만들었다고. 지금 나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처절한 노력 있죠. 나의 매너리즘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들 있죠. 잠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죠? 베케트는 잠옷을 입으면 나가요. 연극이. 미친 거죠. 그게 소진된 인간이에요. 베케트 작품은 그래요. 다 그래요. 무의미하다라는 무의 연극이라는 게 그래서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뭐예요? 운동화를 신죠, 구두를 신고 등산화를 신으면 산에 가야 되죠. 베케트는요, 바다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생각, 어디서 배운 것, 간습대로 이걸 하면 그 다음 수선 이러죠. 순서가 이렇죠. 파블로프의 개처럼. 거기서 나의 개성, 나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거부터 탈출해야 되죠.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잠잘 때 가장 진하게 하고 자기. 나오면서는 맨홀불로 다니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의미체계에 벗어나야 나의 의미체계와 세계를 표현하죠. 베케트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그런 작품 하나 만들잖아요. 들레즈가 글을 써요. 들레즈가 위대한 거는요. 그 작품의 세계가 어려워요. 그만의 세계잖아요. 그거를 갈 수 있게 글을 잘 써요. 좋은 철학자들의 특징은요. 어떤 작품을 보거나 시를 보거나 예술품을 보고요. 누구보다 그 사람의 세계에 가진 고유성을 잘 잡아서 보여줘요. 그런 정도의 가치예요. 근데 위대하진 않아요. 위대하진 않아요. 도둑이 위대해요. 도둑이나 살인범이 위대해요. 판사나 검사는요. 시다발이에요. 걔네들이 뭘 해요? 사실 도둑이 있어야 재판 정도 열려요. 이 도둑의 비범함을 아셔야 돼요. 이 작가의 위대함은 거기서 와요.
얼마나 좋아요. 재판관을 위대하다라고 본다고요.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작가는 자기 세계를 남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학자들이요, 어려운 얘기 가지고 예술가를 누르려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 해줘야죠. 처음 그 예술품을 봤었던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의 세계를 읽는데 성공한 사람이 소개시켜주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오버해가지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충 대답이 되셨나요? 예. 철학이랑 미학은요, 위대한 학문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가 뭔지 아세요? 작가 수보다 평론가가 2배가 많아요. 다들 논문 쓰더라고. 미친 나라예요, 미친 나라. 평론가는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 느껴요. 우리가 지금 평론 개판인 거 아시죠? 옛날에는 시집을 사면 문집거나 창립거를 사면 뒤에 해설책을 보면은 친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요새는 해설집을 보면 읽지 말자. 오만 모르는 철학자를 얘기를 하면서 도배를 해야 지가 유식하다고. 더 쉽게 해야 되죠? 평론이 뭐예요? 그 작가가 뭔가 자기 세계를 표현하는데 성공한 거에 대한 예찬이에요. 진짜 평론가가 잔혹해지는 건 딱 한순간이에요. 이건 작품이 아니다 라고. 왜 예술이나 문학에서 표절이 심각한지 아세요? 표절은요, 윤리적 문제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세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 걸 흉내내면 끝인 거예요, 그게. 황석영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석영이 끝난 건 아시죠?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는요, 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술은요, 자기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술은 장사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단호해요. 쓰레기라고. 그건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자기 세계를 표현하고 느끼는데 성공을 했는데 표현이 애달고 좀 안 좋을 때 있죠. 안 좋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죠. 아, 여기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 세계를 표현한 사람을 미학자나 평론가나 저 같은 사람이 보잖아요. 촉으로 알거든요, 그걸. 그리고 옆에서 좀 도움이 되고 싶어. 저희들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대묻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사실 위대하지 않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평론을 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법정에서 검사랑 판사 노릇하기 때문에 위대해 보여요. 근데 어떤 새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자기가 미학 책을 쓴다라고 그러면서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지랄을 하네요. 이 세계에 무엇을 새로 만들고 자기 세계를 표현하는 거와 그거를 코멘트 다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언제 무슨 작품 써요? 제가 어떤 소설을 만들어요? 예술 작품?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거 못해요, 저는. 저 철학자고 최고의 평론가예요. 우리 닥치는 데를 다 하잖아요. 저 보세요. 시도하고, 닥치는 데를 다 하잖아요. 얻어 걸리면. 평론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배운 거예요. 어떤 작가를 보면 저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의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느낌의 세계를 얘기하려고 처리절절하지? 어떤 세계를 경험했지? 라는 걸 읽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론을 하는 거고요. 크네이트가 뭐 변학사준주 연주할 때, 그쵸? 슈베르트와 달리 자기들 느낌도 듣는단 말이에요. 악보와 악보, 음표와 음표 사이의 그 공간이 연주자들의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요, 연주자들이 거기를 어떻게 메꾸는지, 음표와 음표 사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누가 할지 몰라요. 글렌 굴드가 바흐를 함부로 연주했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상한 게 들어가요. 이상한 게. 그 사이가 바흐가 줬었던 자유의 공간이에요. 근데 어떤 교수들은요, 줄리아드 음대 교수들은요, 요 사이와 사이는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줄리아드 음대 교수가. 글렌 굴드는 멋지지만. 왜냐면 글렌 굴드적으로 했으니까. 멋지지만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 여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평론의 문제는 그래요. 그래서 영화 평론 보지 마세요. 영화 평론도 보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영화 평론의 최고의 문제는요. 어정쩡한 서양 철학 가지고 도배를 해서 자기의 유식을 가시하죠. 영화를 이해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해요. 별 영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강세 정도의 영화인데 막 그게 뭐 조르주 맞다유 얘기요. 지랄들을 해요. 딱 보니까 저거는 그냥 태폐적인 그냥 어떻게 해보자 하는 그런 그냥 말초적 영화에 불과한데 의미부여를 하면 또 여러분들은 조르주 맞다유다. 조르주. 근데 여러분 마음은 안 그래요. 안 느껴져 그게. 무슨 맞다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론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론가 가행의 시대거든요. 창작자는 없고
뒤에서 날로 먹으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이 들고, 먹는 인간들이요, 그 인간들이 한 작가 주변을 성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못 들어오게 해요.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만 들어와야 돼. 나 전문가 흉내를 내고 착취를 해. 할 필요 없어요. 김수영 씨 좋으면은 김수영을 위하여가 제가 썼으면 제 책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김수영을 잘 몰랐거나 이랬을 때 제가 좀 도움이 되죠. 가이드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저는 가이드라고 생각하지. 제가 진짜 평론가들 조심하셔야 돼요. 대학 교수들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사람의 작품을 내가 독점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교수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각을 막 쌓아요. 얘는 안 쌓았는데. 그래서 이렇게만 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석사 논문 쓸 때, 그러니까 이분이 카프카. 제가 카프카 가지고 연구서를 썼고요. 물론 독일에 건의를 받아서 독일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카프카를 읽었더니 교수님처럼 안 읽힌다고 논문 쓰면 저는 어떻게 돼? 밟아버려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 배웠잖아요. 학교에서도. 국어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웠죠. 이거는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배우셨죠. 그게 이제 망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국어교과서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항상 강의를 하고 다녀요. 국어교과서는요, 국어 선생님이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소설가 시들만 모아서 가르치면 돼요. 나는 이렇게 봤다고. 그럼 좌우지간 내가 좋아하는 애가 좋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근데 선생도 싫어하는 작품을 강의하는데 문학인데. 그래도 우리 그 학창시절 보면 국어 선생님들이 좀 낫죠. 이 물리 선생님들 상태 안 좋잖아요. 공업 선생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얘기하죠. 국어 교과서를 왜 만들었어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님의 침묵을 왜 그렇게 읽어야 돼요? 다르게 읽혀도 되지. 난 다르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옳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죠. 어떤 선생님 하나가 자기가 진짜 좋아했던 작품들 있죠. 국문학 무슨 사범대에 나와도 자기가 좋아했던 시들만 뽑아도 자기 경험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차였을 때 이 시를 봤다. 이러면 얼마나 절절해요. 그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중요한 게. 뭣도 알아요? 선생님의 내면도 알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저런 사람이야.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 학생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매일 차였냐? 소설이 시가 왜 그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평론가들을 많이 믿지 마세요. 평론을 지금 요새는 그래요. 70년대 나온 책은요. 시집들은요. 평론 보시면 좋아요. 도움이 돼요. 시를 읽는데. 시 같은 경우나 영화 평론도.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작가를 가리고요. 작가를 너무 심판하려고 그러고요. 작가를 착취에 가까워요. 작가보다 2배 나가는 평론가들은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문제죠. 날로 먹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상한 척한다고. 최고급 예술의 애호가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지고 여러분들도 느껴야 되거든요. 이게 작품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이 느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 예술을 하고 여러분 작품을 만들잖아요. 나중에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이게 연속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저는 오히려 오늘 강의랑 좀 안 맞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디자인을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제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그러니까 쫓겨나요, 이제. 회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계속 제품을 반복해서 해도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내가 한 거고 티가 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너무 내가 하는 대로만 하는 게 좀 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해가야 되나? 왜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일단은 간에 자기 색깔의 디자인이 나온다는 거 일단은 우리 맥락에서 좋은 거라는 건 아시죠? 근데 그놈의 자기 색깔이 지금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와서 자기 스타일을 갖게 되면요, 매너리즘에 와요. 한 번은 오게 돼 있어요. 자기 스타일을 만들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언제 처음에 사고 나요? 긴장 풀 때가 와요. 한 6개월 정도 운전하면. 그때 사고 와요. 지금 그때쯤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타일이 지금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식으로 어쨌든 넘어가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건 자기 스타일을 만드셨지만 그게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스타일은 변해야 돼요. 내 거면. 그래서 어떤 작가가 좋은 작가는요, 초기 작품서부터 계속 쓰는 작품마다 그 작품도 성장을 해가요. 근데 내 스타일을 만들었지만 거기서부터 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뭔지 그거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초기 작품은 한 작가의 삶의 시작과도 같고요. 나무가 뿌리 내리는 것과 같아요. 초기 작품이 안 좋은데 후대 작품이 좋을 수는 없고요. 초기 작품은 아주 처절하게 자기네 개인사, 지금까지의 유년 시절을 분석해요. 가장 타고났던 작가는 역시 윤대정이에요. 군대 시절 경험까지. 문제는 윤대정의 작품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윤대정이에요. 그냥 변주예요. 변주. 어느 순간에 성장을 멈춘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그 돈 많은 애인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지만 역시 매너리즘은 역시 돈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윤대정의 초기 작품은 저희가 언젠가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문 작가들이 대충 소설 인내시고 쓰는 거랑 달라요. 윤대정은. 좋잖아요. 은호통신 같은 거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작품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됐어요. 작품이. 은호통신 1, 은호통신 2, 은호통신 3. 제목은 달라요. 다. 그래서 초기 작품들을 읽어보면 초기 작품의 깊이는 저는 윤대정 초기에 읽었을 때는 느낌이 드디어 우리도 거의 순수문학에 가까운 문학을 하나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때 그 감수성 저기 어디예요 저기 강원도 어디 하천 지역에 군대 경험 묻어 있었던 거기에 딱 멈췄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서 더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스타일을 만들어요. 만든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 스타일도 변해요. 성장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스타일의 멈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는 좋았던 거죠. 다 내 스타일로 살아있는 그게 나왔다가 지금 그 살아있는 걸로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반복되는 거예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를 표현하는 거니까. 스타일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1차적으로 좋은 건 스타일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그 스타일이 매너리즘에 빠진 거는 본인의 삶이 정체된 거예요. 삶의 변화를 주셔야 돼요. 뭐 남자를 바꾸다든가 뭐 이런 어떤 뭐 다양한 변화가 있어요. 회사를 그만둔다든가 부모랑 결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삶의 어떤 변화들을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이 글 안 쓰면 전에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글의 변화나 여러분의 결과물의 변화들은요. 거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건 표현된 거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삶에서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세계관의 변화와 글의 변화나 예술의 변화로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작품이 극렬하게 변할 때 보면 진짜 매력적인 어떤 여자를 만났을 거예요. 100%. 예? 이상하게 막.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삶의 깊이가 어쨌든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내년에 그 삶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그 여행 일정이랑 축제랑 겹쳐가지고 내년에 아마 아비뇽 페스티벌이나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가게 될 것 같은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네. 공연을 공연? 하는 페스티벌인데 저는 세계의 공연단이 되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왜 예술이 중요하고 왜 접근을 해야 했는지는 알겠는데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제가 그런 것들을 접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저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죠. 아름답다라는 평가하죠.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 저 그림이 아름답다 평가를 하죠. 하시죠. 하시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도 쟤 괜찮네 그러죠. 그 괜찮네라는 그런 형용사가요. 다 비교예요. 만약에 처음 본 사람이면 처음 본 남자라면 여태까지 봤던 게 아버지밖에 없다면 아버지에 비해 괜찮다예요. 방법론이요? 많이 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앞에 봤었던 공연보다 이게 더 좋아야 돼요. 100편 정도 제대로 보시면 101번째 영화를 볼 때, 연극을 볼 때 그 평가의 무게는 상당히 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술품도 그래요. 다 그래요. 모든 형용사, 인간이 쓰는 모든 감탄사들 아름답다, 뷰티풀. 지하 감옥에 30년간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 나왔네? 막 매연차 지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랬어? 아름다운 세상. 비교해요. 그러니 까불지 마세요. 책 보고 안 돼요. 경험해야 돼요. 직접 경험을 절대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이 쌓여야 간접 경험, 2차 문헌을 읽었을 때 느껴요. 아시잖아요. 꼬맹이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한 책, 사랑에 대한 책 읽으면 뭐예요? 이해도 안 되지. 대신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하면 읽히고 평론돼요. 이 작가는 사랑해본 적이 없다. 넘기고 이게 사랑은 아니지. 이렇게 되죠. 한 번만 어떤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2차 문헌 읽는 깊이는 생겨요. 젊었을 때 힘들거나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온실에서 안 나가서 책만 보고 경험한 아이들은요, 못 느껴요. 어차피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신다는 경험들.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 병들어진다는 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죠. 다 좋은 거예요. 직접 경험은요,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만 쌓이면 안목이 생기고 2차 문헌을 통해서요, 책이든 영화를 통해서 막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무슨 학교 선생님이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냥 뭐죠? 뭐가 뭐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방법론은 없어요. 형용사는 어디서 와요? 비교해서. 따님 있으세요? 딸 두셨는데 혼자 오신 분. 딸이 남자 많이 만나게 하셔야 돼요. 잠도 많이 자고. 그 아이가 10명의 남자랑 사랑하고 11번째 남자 부를 때 안목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네? 10명은 반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라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만난 게 오빠, 남동생, 아버지인데 처음 본 애랑 결혼해요. 잘 살겠어요, 걔가? 안목이 없는데? 여행지도 고를 때도 많이 가봐야 되죠. 많이 가봐야 어느 여행지 딱 가면 알잖아요. 이거 좋다. 근데 여러분들 여행 안 가보면요, 대충 저기서 모란시장만 가도 좋다 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곳 나오면 여러분들 붕괴되는 거예요. 똥꼬집 뿌리고.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연극 잘 보시려면요, 연극 많이 보시면 돼요. 대신 진지하게. 아까 제가 남자 많이 사귀었다고 저 어머님이 오해해서, 야, 오늘은 철수랑 자고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아주 절실하게 사랑을 해야 돼요. 진지하게. 그림 한 편 한 편을 진지하게 보고 연극을 진지하게 보는 게 몇 편 쌓이면 안목이 생겨요.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나면 뭐예요? 어떻게 진지하게. 우리 엄마 그러는데 강신자한테 얘기 듣더니 10명의 남자랑 잠을 자야 나를 시집을 보낸댔어. 우리 오늘 하루 자도록 하자. 걔가 뭘 배워요? 진지하게 자기를 베팅해야 돼요. 자기 세계가 드러나고 버림받고 이런 것들 있죠.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 평가들, 그런 경험들은요, 여러분들한테 깊이가 생겨요. 어른이 왜 멋있는지 아세요? 어른은 그 깊이에요. 반면 어른인데,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나이 들었는데, 선배인데, 경험 하나도 안 했으면 허당해요. 어른을 왜 존경하는지 아세요? 저 아저씨 보니 사랑할 만큼 했다. 네? 껌 좀 씹어본 언니다. 뭐 이런 언니들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어요. 어머니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한 번도 사고 안 쳤어요. 아이가 사고 치고 힘든 경험 있을 때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저 여자는 하나도 모르는데, 어린애인데, 그냥 공주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살면요, 자식들이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딱 안목이 있잖아요. 남자가 딱 봐도 여러분들 평가할 수 있잖아요. 걔는 아니다. 딱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다, 걔는 아니다. 그림만 봐도 알고 다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론은 없어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되 하나하나 경험했을 때 온몸을 던져서 경험하기.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쌓여야 돼요. 음악도 그래요.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곡 한 5곡, 전곡 다 들어야 돼요. 한 악장씩 쪼개서 들으면 안 되고요. 말로만 해도 한 80분짜리잖아요, 교향곡이. 베토벤처럼 뭐 한 40분, 35분에 끝나지 않아요. 80분. 크게 틀어놓고요. 말로의 세계로 빠져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듣는 거예요. 한 번, 2번, 3번,
4번, 혹여 5번째, 5번째 앞장에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찌르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말로를 들을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게 방법론은 없어요. 평론가들은 속으시면 안 돼요. 평론가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론가를 이기는 방법 알죠? 딱 그렇게 느꼈으면 알아요. 우리 진짜로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 이게 평론이야? 뭐 이럴 때 있죠? 어떤 영화평론 보실 때.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그것을 또 하시면 돼요. 또 질문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어쨌든 죄송해요. 네. 여기 아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박범실은 좀 나쁜 사람이고요. 저기 정부에 있었잖아요. 네? 저기 이명박 정부 때 있었죠. 일을 많이 벌리셨어요. 아주 안 좋은 일을. 이분이 다시 또 활동을 하셨네요. 다행이에요. 제가 먼저 와서. 제가 이렇게 경고를 드렸잖아요.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고요. 아니에요. 박범은 교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름대로 독창적인 세계가 있으세요. 국악 연주는 잘하세요. 국악 작곡은 잘하세요. 박범은이라는 분이. 참 아이러니해요. 근데 다른 정치적인 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20세기에서,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지금까지요, 국악 작곡 있죠? 좀 괜찮은 것들을 작곡했던 게 박범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개인적으로. 심지어 저는 국악도 들어요. 박범은이 작곡한 것들 좋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더 안타까워서 그래서 싫은 거예요. 저 좋은 작곡 능력과 지휘 능력을 가지고 기껏 간단하게 이상한 걸 하니까 좀 속상하죠. 자, 어쨌든지 간에 저 다시 참고로 얘기하지만 어쨌든 프루스트의 그 얘기를 첫 구절을 전체죠. 전체 이 짧은 구절을 한번 딱 읽고 쿨하게 박수 한번 치시고요. 그냥 훅 가시는 거예요. 단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물론 그들의 우주는 우리의 것과는 다르고 그 풍경은 달의 풍경만큼이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던 것이다. 예술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를 보는 대신 우리는 세계가 다양하다는 사실, 그리고 독창적인 예술가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세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